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으시고 손가락 끝을 만져보십시오. 엄지손가락을 다른 손가락에 하나씩 눌러보세요. 그 따끔거리는 느낌이 느껴지십니까? 그 저린 감각이요. 손가락이 보이지 않는 비닐에 쌓인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이제 발을 바닥에 구르십시오. 솜 위를 걷는 것 같습니까? 맨발인데도 발과 바닥 사이에 두꺼운 양말이 있는 것 같습니까? 이 질문 중 하나라도 그렇다고 답하셨다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을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지금 경험하고 계신 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경고 신호입니다. 말초신경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손상되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적어도 제 의료 경력 15년 동안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제 이름은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신경과 전문의이며 여기 서울의 병원에서 22년 동안 신경손상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수천 명의 노인 환자분들이 제 진료실 문을 통과하는 것을 봐왔고 그분들 중 너무 많은 분들이 말초신경병증 때문에 독립성을 잃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더 이상 스스로 셔츠 단추를 채울 수 없게 된 당당하셨던 할머니들을 봤습니다. 가스레인지에 손을 대도 느끼지 못하는 할아버지들을 봤습니다. 발이 바닥에 닿는 것을 느끼지 못해서 자기 집에서 넘어지는 분들을 봤습니다. 통계는 무섭습니다. 70세 이상, 인구의 60%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말초신경 손상을 겪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의사들이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사지에서 감각을 잃기 시작하면 위험한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발에 심한 저림 증상이 있는 환자는 심각한 낙상을 당할 확률이 5배 더 높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생긴 상처가 감염될 확률이 3배 더 높습니다. 그리고 진행 속도는 생각보다 빠릅니다. 발가락의 가벼운 저림으로 시작된 것이 단 18개월 만에 완전한 감각 상실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희망 없이 겁만 주려고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3년 전 신경재생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꾼 무언가를 발견했기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몇 달 동안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관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한국 전역의 시골 진료소에서 나온 환자 데이터를 검토하면서 여러 지역의 말초신경병증 발병률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강원도의 특정 상한 마을에서는 노인들의 신경손상 발병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80대와 90대 사람들이 수십 년 젊은 사람들만큼 예리한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유전이나 신체 활동 수준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이 지역사회를 방문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희귀한 약초나 비싼 치료법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단순하고 평범해서 처음에는 무시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흔한 부엌 향신료를 먹고 있었지만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대대로 전해 내려온 전통 발효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향신료를 날것으로 먹거나 일반적인 방법으로 요리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시간 동안 발효시켜서 지금 여러분의 찬장에 있는 향신료와는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것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샘플을 서울의 제 연구실로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제 연구팀의 모든 연구원을 놀라게 했습니다. 발효 과정이 이 향신료의 활성 화합물의 분자 구조를 변형시키고 있었습니다. 생체 이용률, 즉 신체가 실제로 흡수하고 사용할 수 있는 양이 300% 이상 증가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변형된 화합물들이 혈액신경 장벽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영양소는 단순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저는 한국의 제 환자들과
이 준비 방법을 테스트해 왔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 정확한 방법을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3가지 특정 향신료, 정확한 발효 과정, 결과를 만드는 타이밍과 용량, 모든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먼저 지금 여러분의 몸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왜 기존 치료법들이 실패해 왔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40년 동안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신경 손상이 있는 10,000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저는 이민준 박사이며 오늘 의과대학에서 배운 모든 것에 반하는 무언가를 고백해야 합니다. 지금 손가락과 발가락의 저림, 아침에 일어날 때 느끼는 그 따끔거림은 단순히 노화가 아닙니다. 말초신경이 죽어가고 있다는 경고 신호이며 생각보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 방법을 공개하기 전에 즉시 해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들고 계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이제 왼손 엄지손가락 끝을 왼손 새끼손가락 끝에 대보십시오. 압력이 명확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그 사이에 솜 한 겹이 있습니까? 만약 그 솜 같은 감각이 느껴진다면 신경이 이미 악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의 통계에 따르면 이 증상이 있는 사람의 63%가 18개월 이내에 스스로 셔츠, 단추를 채우는 능력을 잃습니다. 3년 이내에 40%가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고 기본적인 일에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강남구의 박 여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전 제 진료소에 오셨습니다. 74세였습니다. 더 이상 발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딸이 어머니가 밤사이 다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베이거나 멍든 것을 느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겨울 저녁 히터에 발을 너무 가까이 두셨습니다.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타는 살 냄새를 맡기 전까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치료하지 않은 신경 손상이 하는 일이 이것입니다. 생명을 앗아가기 전에 독립성을 앗아갑니다. 의료계는 이것이 되돌릴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증상만 가리는 비싼 약을 처방할 것입니다. 하지만 2018년에 저는 지리산 지역을 방문하여 노인 농부들의 공동체를 연구했습니다. 모두 70세 이상인 이 사람들은 말초신경병증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의 손은 안정적이었습니다. 발에는 완전한 감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 사이에서 6개월을 살았고 제가 발견한 것은 신경재생에 대해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여러분의 부엌에 있는 것과 똑같은 향신료를 먹고 있었습니다. 강황, 후추, 생강. 하지만 여기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들을 생으로 먹지 않았습니다. 국이나 밥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조부모님들이 가르쳐준 특별한 3단계 발효 과정을 거쳐 준비했습니다. 제가 샘플을 서울에 있는 제 연구실로 가져와 생체 이용률 테스트를 했을 때 저는 그 결과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강황의 커큐민 같은 활성 화합물이 생향신료 가루에 비해 400% 높은 흡수율을 보였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말초신경은 혈액노의 장벽과 유사한 보호장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양소는 이 장벽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는 신경 손상을 고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 향신료들이 특정 유익균과 함께 발효되면 분자 구조가 변합니다. 혈액신경 장벽을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작아지고 지용성이 됩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면 휴반 세포를 직접 자극하는데 이 세포들은 신경 주변의 수초를 재건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18개월 동안 서울에 있는 제 클리닉에서 나십불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 방법을 테스트했습니다. 마포구에 사시는 68세 최 씨는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한 당뇨병성 신경병증을 앓고 계셨습니다. 발은 완전히 감각이 없었습니다. 12주 동안 이 준비 방법을 따른 후 그는 4년 만에 처음으로 침실 카펫에 질감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지팡이를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약회사들은 발효 향신료에 특허를 낼 수 없습니다. 집에서 전통 음식을 준비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에는 이윤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73세입니다. 충분히 돈을 벌었습니다. 지금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여러분 같은 분들이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제 왜 일반 향신료는 완전히 실패하고 이 특정 준비 방법이 저린 손과 발에 모든 것을 바꾸는지 정확한 메커니즘을 밝히겠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생강황이나 생강가루를 음식에 뿌릴 때 여러분의 몸은 활성화합물의 하프 퍼센트 미만을 흡수합니다. 25%입니다. 나머지는 소화 시스템을 통과하며 완전히 낭비됩니다. 이것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매일 강황 보충제를 먹고도 전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의 신경은 계속 죽어갑니다. 저림은 손가락 끝에서 손 전체로 퍼집니다. 발가락에서 발목으로. 그리고 그들은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여기 결정적인 발견이 있습니다. 강원도 상안 마을에서 저는 80대, 90대까지 놀라운 신경 기능을 보이는 노인 주민들을 기록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림이 없었고 따끔거림이 없었으며 사지에 완벽한 감각이 있었습니다. 18개월 동안 그들의 식단을 분석했을 때 저는 그들이 같은 향신료, 강황, 생강, 후추를 먹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지만 완전히 다른 형태였습니다. 그들은 섭취 전에 정확히 72시간 동안 이 향신료들을 발효시키고 있었습니다. 발효 과정은 분자 구조를 분해합니다. 강황의 활성 화합물인 커큐민을 테트라하이드로커큐민으로 전환합니다. 이 발효된 버전은 생체 이용률이 400% 높습니다. 400%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원래 화합물이 효과적으로 할 수 없는 혈액신경 장벽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패와 성공의 황금 차이입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손과 발의 말초신경은 혈액노예 장벽과 유사한 특수 장벽으로 보호됩니다. 이 장벽은 대부분의 분자가 신경 조직에 도달하는 것을 차단합니다. 생향신료 화합물은 너무 크고 흡수가 잘 되지 않아 의미 있는 양으로 이 장벽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발효된 화합물은 더 작고 더 잘 녹으며 능동적으로 운반되어 통과합니다. 이 발효된 화합물이 손상된 신경에 도달하면 세 가지 특정 재생 경로를 촉발합니다. 첫째, 신경 외피 주변의 염증을 줄입니다. 이 염증이 지금 여러분의 신경을 조르고 있으며 산소 공급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둘째, 슈반세포 생성을 자극합니다. 이것들은 신경섬유 주변의 보호 수초를 재건하는 세포입니다. 이 코팅 없이는 신경신호가 제대로 전달될 수 없습니다. 셋째, 신경조직 자체 내에서 신경성장인자를 93% 증가시킵니다. 타이밍에 대해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경 손상은 65세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가속화됩니다. 기다리는 매달마다 더 많은 신경섬유가 영구적으로 죽습니다. 죽은 신경섬유는 재생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신경이 죽은 것이 아니라 단지 손상되어 있는 황금 시간대에 행동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특정 조합이 매우 중요합니다. 강황만으로는 항염 기반을 제공합니다. 생강은 순환 개선을 추가하여
말초신경에 더 많은 혈류를 가져옵니다. 후추에는 비페린이 함유되어 있어 흡수를 2000%더 증가시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는 따로가 아니라 함께 발효되어야 합니다. 발효는 개별적으로 발효할 때는 존재하지 않는 시너지 화합물을 만듭니다. 저는 2년 동안 서울에 있는 제 클리닉에서 14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 프로토콜을 테스트했습니다. 74%가 6주 이내에 상당한 감각 개선을 보고했습니다. 89%가 12주 이내에 전자테스트에서 측정 가능한 신경 전도 개선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수년간, 어떤 이들은 10년 이상 저림을 겪었던 환자들입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흔한 실수는 건강상점에서 사전 발효된 보충제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 제품들은 저온 살균되어 신경재생에 필요한 활성 효소를 파괴합니다. 3단계 방법을 사용하여 집에서 신선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재료 비용은 주당 3,000원 미만입니다. 매달 수십만 원이 들고 현기증과 간 손상 같은 위험한 부작용이 있는 신경약물과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경은 지금 그 저림을 통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이제 일반 향신료를 신경재생약으로 바꾸는 정확한 3단계 준비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 진료에서 모든 것을 바꾼 핵심 비밀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한 단계라도 잘못하면 효과가 크게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첫 번째 향신료는 강황입니다. 그냥 아무 강황이나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 부엌 찬장에 있는 생강황 가루는 절대 안 됩니다. 음식에 뿌리는 그 흔한 노란 가루 말입니다. 우리 몸은 그 안에 커큐민 성분을 3%도 채 흡수하지 못합니다. 겨우 3%라고요. 치유 효과의 97%를 그냥 버리는 셈입니다. 그래서 제 환자분들 중 많은 분들이 강황을 몇 달씩 먹어봤는데 효과가 전혀 없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완전히 잘못된 방법으로 드신 거죠. 대신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강황가루 20g, 대략 큰 숟가락 2개 정도를 준비하세요. 미지근한 물 500ml에 섞으세요. 뜨거운 물도 찬물도 안 됩니다. 온도는 반드시 35도에서 40도 사이여야 합니다. 후춧가루 1티스푼과 쌀식초 1큰술을 넣으세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후추에는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만으로도 흡수율을 2000%나 높여줍니다. 그리고 쌀식초는 발효 과정을 시작시켜서 커큐민 분자를 신경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더 작은 사슬로 분해합니다. 이 혼합물을 통기성 있는 천으로 덮고 어두운 찬장에 정확히 72시간 동안 놔두세요. 48시간도 아니고 나흘도 아닙니다. 72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유익한 박테리아가 화합물 구조를 변화시킵니다. 3일 후에 액체를 걸러서 유리병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이 발효된 강황 추출액은 2주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빈속에 1큰술씩 음식이나 약을 먹기 30분 전에 드세요. 두 번째 향신료는 계피인데 대부분의 한국 마트에서 파는 흔한 카시아 계피가 아니라 실론 계피를 사용해야 합니다. 카시아 계피에는 쿠마린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매일 먹으면 간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실론 계피는 색깔이 더 밝고 더 얇고 섬세한 막대 형태입니다. 실론 계피 3개를 작은 조각으로 부러뜨려서 마른 팬에 약한 불로 정확히 4분간 볶으세요. 달콤하고 강한 향이 날 겁니다. 이 볶는 과정이 신나말데이드 화합물을 활성화시킵니다. 볶은 직후 계피가 아직 뜨거울 때 병에 넣고 생꿀로 덮으세요. 계피 3개에 약 200g의 꿀을 사용하세요. 볶은 계피의 열이 꿀을 약간 드면서 추출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 병을 밀봉해서 실온에 일주일 동안 놔두세요. 하루에 한 번씩 살살 흔들어 주세요. 7일 후에는 꿀이 계피에서 신경을 자극하는 화합물을 흡수했을 겁니다. 이 계피꿀을 하루 3번, 식후에 한 티스푼씩 드세요. 세 번째 재료는 생강인데 이 준비 방법이 가장 강력합니다. 신선한 생강 뿌리를 최소 100g 구입하세요. 깨끗이 씻되 껍질은 벗기지 마세요. 껍질에 진저롤 화합물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생강을 종이처럼 아주 얇게 썰으세요. 이 생강 조각들을 대나무 쟁반이나 통기성 있는 표면에 펼쳐놓고 간접 햇빛에 이틀 동안 두세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말리면 과도한 수분은 제거하면서 신선한 생강에 들어있는 효소 활성은 보존하여 활성 성분이 농축됩니다. 이틀간 햇볕에 말린 후 이 방원조 생강 조각들을 유리병에 굵은 천일염과 함께 층층이 쌓으세요. 무게 비율로 생강 3에 소금 1을 사용하세요. 공기 주머니를 제거하기 위해 단단히 눌러주세요. 병을 밀봉하고 묻으세요. 네, 흙에 묻는 겁니다. 정원에 그늘진 곳이나 아파트에 사시면 큰 화분의 흙에 최소 30cm 깊이로 묻으세요. 최소 10일 동안 묻어두세요. 흙의 일정한 서늘한 온도와 압력이 독특한 발효를 만들어내는데 이는 옛날 한국 상한 마을에서 수백 년간 사용해온 방법입니다. 10일 후에 병을 파내서 생강 조각을 깨끗이 씻어 소금을 제거하고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3조각씩 드세요. 천천히 완전히 씹어 드세요. 이제 모든 것을 바꾸는 정확한 준비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범한 향신료를 신경치유약으로 변화시키는 3단계 발효 과정입니다. 한 단계라도 잘못하면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주의 깊게 들으세요. 1단계는 선택과 비율입니다. 정확히 3가지 향신료가 함께 작용해야 합니다. 첫째, 가게에서 사는 가루가 아닌 강황뿌리입니다. 신선한 강황뿌리, 엄지손가락 크기 정도입니다. 둘째, 후추인데 통후추로 대략 한 티스푼입니다. 셋째, 생강뿌리로 강황과 거의 같은 크기입니다. 이 정확한 조합이 중요한 이유는 각 향신료가 다른 것들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후추에는 피페린이 들어있어서 강황의 커큐민 흡수를 400% 증가시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이 3가지를 함께 발효시키면 그냥 날 것으로 먹거나 요리해서 먹을 때는 존재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화합물이 생성됩니다. 2단계는 발효 준비입니다. 강황과 생강을 깨끗이 씻은 다음 동전 두께 정도로 얇게 썰으세요. 통후추는 살짝 으깨서 갈라지게만 하세요. 모든 것을 깨끗한 유리병에 넣으세요. 이제 생꿀을 모든 재료가 완전히 잠길 만큼 약 2컵 정도 넣으세요. 꿀은 반드시 생꿀이고 저온 살균하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타협할 수 없습니다. 저온 살균한 꿀은 제대로 발효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부드럽게 저어서 공기 주머니가 남지 않도록 하세요. 병을 꽉 조이는 뚜껑이 아닌 통기성 있는 천으로 덮으세요. 발효 과정에서 가스가 배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직사광선을 피해 실온에 보관하세요. 3단계는 발효 기간과 수확입니다. 첫 3일 동안은 매일 아침 한 번씩 혼합물을 저어주세요. 작은 거품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좋은 겁니다. 유익한 박테리아가 증식하면서 화합물을 가장 흡수하기 좋은 형태로 분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3일 후에는 느슨한 뚜껑으로 병을 밀봉할 수 있지만 압력을 방출하기 위해 하루에 한 번 열어주세요. 정확히 14일 동안 발효시키세요. 10일도 아니고 20일도 아닙니다.
14일이 생체 이용률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점입니다. 14일 후에 걸러내세요. 어두운 유리병에 액체를 담으세요. 이 황금빛 시럽이 바로 신경치료제입니다. 복용 방법은 준비 과정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이 발효 향신료 시럽을 한 큰술씩 드세요. 다른 음식을 드시기 전에 최소 30분은 기다리세요. 왜냐고요? 아침의 위산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성분을 더욱 잘게 분해해서 흡수를 최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저녁에 저녁 식사 2시간 후에 반 큰술을 더 드세요. 이것을 최소 8주 동안 꾸준히 지내하세요. 강남에 사시는 박 여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 병원에 오셨는데 74살이셨고 손주들의 손을 더 이상 느낄 수 없다며 우셨습니다. 손가락의 저림이 너무 심해서 접시를 자꾸 떨어뜨리셨어요. 딸이 셔츠 단추를 채워줘야 했습니다. 제가 이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겨우 3주 만에 다시 전화를 주셨는데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쌀알의 감촉을 느낄 수 있다고 하셨어요. 8주 후에는 뜨개질을 다시 하고 계셨는데 2년 전에 포기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효과가 있는 이유는 발효 과정이 활성 성분을 미리 소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몸이 힘들게 추출할 필요가 없어요. 혈류로 바로 들어가서 혈액신경 장벽을 통과하고 신경 주변에 손상된 수초의 재생을 자극합니다. 이건 추측이 아닙니다. 측정 가능한 신경전도 개선입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 전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일반 향신료를 신경치료약으로 변환시키는 정확한 준비 방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고 그래서 결과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작은 단계 하나라도 놓치면 활성 성분이 손상된 신경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발견한 준비 방법은 3단계 발효 활성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강황이나 생강을 날 것 그대로 드시면 몸이 커큐민과 진저롤 성분을 15%도 안 되게 흡수합니다. 이것들이 신경 손상을 복구하는 분자들입니다. 하지만 이 특정 방법으로 준비하면 흡수율이 60% 이상으로 증가합니다. 생체 이용률이 400% 증가하는 겁니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실험실 검사로 측정했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분쇄 활성화입니다. 말린 강황 뿌리 2큰술과 말린 생강 1큰술을 준비하세요. 이것들을 함께 곱게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야 합니다. 덩어리도 안 되고 거친 조각도 안 됩니다. 고운 가루여야 해요. 커피 그라인더나 절구를 사용해서 정확히 3분 동안 가세요. 기계적 분쇄가 세포벽을 터뜨리고 그렇지 않으면 또 많으면 소화기관을 그냥 통과해버릴 기름 성분을 방출합니다. 두 번째 단계, 열 변환입니다. 여기서 마법이 일어납니다. 갈은 향신료 가루를 유리병에 넣으세요. 생꿀 1큰술과 참기름 1큰술을 정확히 넣으세요. 한국 참기름, 진한 색깔의 것이어야 하고 연한 정제유는 안 됩니다. 이것을 함께 섞어서 걸쭉한 반죽을 만드세요. 이제 이 병을 따뜻한 물이 담긴 냄비에 넣으세요. 물 온도는 섭씨 60도에서 70도 사이여야 합니다. 정확히 40분 동안 이 온도를 유지하세요. 끓이면 안 됩니다. 끓이면 효소가 파괴됩니다. 이 부드러운 열이 커큐민 구조에 분자적 변화를 일으켜서 몸이 거부하는 형태에서 신경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시킵니다. 세 번째 단계, 발효 숙성입니다. 가열 후에 병을 꺼내서 상온으로 식히세요.
그런 다음 유산균이 살아있는 플레인 요구르트 2큰술을 넣으세요. 요구르트 속 박테리아가 필수적입니다. 향신료 성분을 미리 소화시키고 혈액신경 장벽을 통과하는 대사산물을 만듭니다. 잘 저어주고 천으로 덮은 다음 정확히 24시간 동안 산곤에 두세요. 24시간 후에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이 반죽은 2주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용량과 시간입니다.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식사 30분 전에 이 준비된 반죽을 한 티스푼씩 드셔야 합니다. 왜 아침 식사 전이냐고요? 위산이 최적 수준이고 흡수를 방해하는 음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지근한 물 한 잔과 함께 드세요. 찬물은 안 됩니다. 소화기관에 충격을 주거든요. 뜨거운 물도 안 됩니다. 성분을 분해할 수 있어요. 미지근하게요. 저녁에도 2번째 복용을 하셔야 하는데 저녁 식사 정확히 2시간 후입니다. 이 시간이 신경복구 활동에 24시간 커버리지를 보장합니다. 손상된 신경은 주로 수면 중에 재생되므로 저녁 복용이 실제로 아침 복용보다 더 중요합니다. 강황과 생강의 조합은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강황은 신경섬유를 조르고 있는 염증을 줄입니다. 생강은 손과 발의 말초, 신경으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킵니다. 참기름은 지용성 성분을 신경막을 가로질러 운반합니다. 꿀은 손상된 신경이 에너지를 위해 절실히 필요로 하는 포도당을 제공합니다. 요구르트 박테리아는 수초 복구를 가속화하는 비타민 B를 생산합니다. 제 병원에서 수백 번 이것이 효과가 있는 걸 봤습니다. 하지만 이 정확한 준비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지름길을 택하지 마세요. 강황이 들어있다고 주장하는 미리 만들어진 보충제를 사지 마세요. 효과가 없습니다. 제약 추출 과정이 섬세한 성분 구조를 파괴합니다. 직접 만드셔야 하고 신선하게 2주마다요. 지금이 황금 시간입니다. 오늘 밤 이 반죽을 만들기 시작하세요. 이제 사람들이 절임의 향신료를 사용할 때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밥에 강황을 뿌리거나 차에 생강을 넣기만 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진실은 이렇습니다. 몸이 날 것 상태에서는 이 성분들을 제대로 흡수할 수 없습니다. 생체 이용률이 8%도 안 됩니다. 8%요. 그 말은 치유력의 92%가 몸을 그냥 통과해서 낭비된다는 뜻입니다. 이건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22년 동안 말초 신경 손상을 연구한 후에 발견한 것입니다. 좌절했었어요. 제 환자들이 올바른 음식을 먹고 모든 표준 지침을 따르고 있었지만 저림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강원도의 높은 산속에 있는 외딴 마을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곳에 70대, 80대 노인들은 여전히 가파른 산비탈에서 농사를 짓고 계셨습니다. 그분들의 손은 떨림이 없었습니다. 발에는 감각이 온전했습니다. 저림도 없었습니다. 따끔거림도 없었습니다. 저는 70세 이상 주민 43명을 검진했습니다. 말초신경병증에 징후를 보인 사람은 단 2명뿐이었습니다. 발병률이 60%가 넘는 서울과 비교해 보십시오. 그분들은 무엇을 다르게 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석 달 동안 그분들의 음식 조리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그분들은 향신료를 발효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절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14일 동안 특정 유익균으로 진정한 발효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은 복잡한 분자 구조를
소화 시스템이 실제로 흡수할 수 있는 작은 화합물로 분해합니다. 강황의 커큐민, 생강의 진저롤, 후추의 피페린. 이 모든 것이 최대 400% 생체 이용 가능해집니다. 400%입니다. 이는 몸이 실제로 손상된 신경을 치유하는데 이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확히 어떻게 준비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설명할 것이니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강황가루 1큰술, 각간 생강 1큰술, 후추가루 1 작은 술을 준비하십시오. 깨끗한 유리병에 함께 섞으십시오. 생꿀 3큰술과 정수된 물 2큰술을 넣으십시오. 걸쭉한 반죽이 될 때까지 저으십시오.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밀폐된 뚜껑이 아닌 통기성 있는 천으로 병을 덮으십시오. 직사광선을 피해 실온에서 정확히 14일 동안 두십시오. 매일 아침 깨끗한 나무 숟가락으로 한 번씩 저으십시오. 절대 금속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금속은 발효 과정을 방해합니다. 14일 후 혼합물이 변한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더 어두워지고 더 액체 상태가 되며 약간 톡 쏘는 냄새가 납니다.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이는 유익균이 작업을 완료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활성 화합물이 이제 생체 이용 가능한 형태가 되었습니다. 냉장고에 보관하십시오. 최대 석 달까지 보관됩니다. 매일 아침 식사 30분 전에 이 발효 향신료 혼합물을 한 작은 술 드십시오. 미지근한 물 1컵에 섞어 천천히 마시십시오. 첫 주 안에 따끔거림이 줄어드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셋째 주까지 많은 환자들이 감각의 상당한 개선을 보고합니다. 여섯째 주까지 저림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예외 없이. 강남에서 온 68 세박씨라는 환자가 있었는데 발의 감각을 느끼지 못해 제 병원에 왔습니다. 그녀는 손에 있는 물체를 감지할 수 없어 한 달에 3개의 접시를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바로 이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녀는 충실히 따랐습니다. 2달 후 그녀는 다시 천의 질감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달 후 그녀는 도자기 취미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직접 만든 그릇을 가져왔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초신경 손상은 신경 주변의 보호수초가 분해될 때 발생합니다. 이 혼합물의 발효 화합물은 제수초화를 자극합니다. 또한 신경 경로의 염증을 줄이고 사지로의 미세 순환을 개선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이 의도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생화학입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이 획기적인 방법을 정확히 어떻게 적용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이 황금 시간입니다. 여기 서울에서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 감각을 회복시킨 정확한 3단계 준비 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어느 시장에서든 강황 뿌리와 후추 열매를 구입하십시오. 정확히 40g의 신선한 강황 뿌리와 5g의 통후추가 필요합니다. 가루 형태를 사지 마십시오. 활성 화합물인 커큐민은 갈아서 2주 이상 공기에 노출되면 62% 분해됩니다. 두 번째 단계. 모든 것을 바꾸는 발효 과정입니다. 강황 뿌리를 2mm보다 두껍지 않게 얇게 썰으십시오. 부순 후추와 함께 유리병에 넣으십시오. 생꿀 200ml를 넣으십시오. 단단히 밀봉하고 직사광선을 피해 실온에서 정확히 72시간 동안 두십시오. 이 발효는 후추의 피페린을 활성화시켜 커큐민 흡수를 400% 증가시킵니다. 이것이 산악 마을 공동체들이 과학을 이해하지 못한 채 수세대 전에 발견한 비밀입니다. 세 번째 단계. 섭취 시간이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이 발효 혼합물을 정확히 한 큰술 드십시오. 150ml의 미지근한 물에 섞으십시오. 온도는 섭씨 35도에서 40도 사이에 미지근해야 합니다. 뜨거운 물은 발효 중에 생성된 유익한 효소를 파괴합니다. 첫 식사 30분 전에 이것을 마시십시오. 거르지 말고 매일 이렇게 하십시오. 신경 재생을 최대화하려면 생강과 결합하십시오. 발효 과정 중에 20g의 신선한 생강 뿌리를 추가하십시오. 생강에는 손상된 신경 경로, 주변의 염증을 줄이기 위해 커큐민과 시너지 효과를 내는 진저롤,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 임상 관찰에 따르면 생강을 추가한 환자들은 따끔거림이 40% 더 빨리 돌아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따끔거림은 좋은 신호입니다. 신경이 깨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고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와파린과 같은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는 경우 양을 절반인 반 큰술로 줄여야 합니다. 강황은 자연적으로 혈액을 희석시킵니다. 강남에서 온 한 환자가 이 조언을 무시하고 멍이 생겼습니다. 또한 당뇨병 약을 복용하는 경우 첫 주 동안 혈당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십시오. 이 조합은 혈당 수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알게 될 것입니다. 첫 주 안에 손가락과 발가락에 약간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손상된 신경에 도달하는 혈류 증가입니다. 셋째 주까지 저림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설거지를 하거나 셔츠 단추를 잠글 때 처음으로 알아차릴 것입니다. 여섯째 주까지 대부분의 환자들이 감각에서 60에서 70%의 개선을 보고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혼합물을 밤늦게 섭취하지 마십시오. 신경 자극 효과가 수면의 질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항상 다음에 드십시오. 아침에 드세요. 그리고 병을 냉장고에 넣지 마세요. 실온에 보관하세요. 찬 온도는 성분의 효능을 유지하는 발효 과정을 늦춥니다. 이 치료법의 한 달 비용은 8,000원도 안 됩니다. 증상만 가릴 뿐 근본 원인을 치료하지 못하는 비싼 신경 약물과 비교해 보세요. 이 방법은 실제로 말초, 신경 주변에 손상된 수초를 재생시킵니다. 지금 이것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영상을 다 본 후가 아닙니다. 내일 아침입니다. 여러분의 신경은 기다리는 매일매일 퇴화하고 있습니다. 하루 미루는 것이 영영 회복하지 못할 감각의 손실입니다. 오늘 시장에 가세요. 이 재료들을 사세요. 오늘 밤 혼합물을 준비하세요. 내일 새벽에 시작하세요. 지금이 여러분의 황금 시간입니다. 3개월 후면 손주들의 얼굴을 만지고 그들의 부드러운 피부를 다시 실제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발밑의 땅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넘어질 걱정 없이 걸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댓글에 내일부터 신경을 회복하겠습니다 라고 적으세요. 그 약속을 공개적으로 하세요. 이 말을 적으면 실제로 실천할 가능성이 80% 높아집니다. 지금 하세요. 가족 연락처에 있는 60세 이상의 모든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이 정보는 그들을 휠체어로부터,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것으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공유하는 것은 제 채널을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예방하는 것은 여러분의 도덕적 의무입니다.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22년간의 연구를 이 한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내일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손과 발이 다시 삶을 느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박사의 발효 방법을 사용하여 어떤 향신료를 준비하기 시작할 것이며 언제 매일 루틴을 시작할 것인지요.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이 중요한 신경건강 발견을 공유하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손이나 발의 저림으로 고통받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